어제 이제 경찰 조서 그러니까 청담동 게이트 관련한 경찰 조서가 이제 계속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서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허위다 아니다를 놓고 이제 월간 조선하고 지금 이제 이미 싸움이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맞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경찰은 조선 쪽 얘기만 듣고 이게 허위인데 니네들은 왜 이 허위 발표를 했냐라고 생각하니까 이쪽에서 굽히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굽히게끔, 그러니까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이 내용이 허위일 것에 대비해 갖고 회의를 하거나 뭐 준비를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첼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허위일 것을 전제로 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라는 내용을 조서에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하죠, 경찰이. 그러니까 혹시 네가 여자라고 생각돼 본 적이 없느냐? 라고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럴 때 이제 유도신문에 넘어가갖고 네. 허위일 걸 대비해서 뭐 변호인단을 준비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면 거봐 너도 어느 정도 허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아, 나름 경찰에서 머리 맞대고 야 이거 야 최대한 브레인들 모아봐. 그렇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구를 짜면 유도신문에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또 요런 촉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에서 우리 진구 형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럼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날려버린 거죠. 근데 네. 이거 경찰이 과연 질문했을까요? 질문 문항을 경찰이 제가 봤을 때는 작성했을까? 느낌이 과연? 약간 검찰의 느낌. 과연 경찰이 했을까? 검 묻은 것 같은데 검이 묻었어 검이. 아니, 지들 나는 검경이 합동으로 최대한 꼬셔낼 수 있는 명문이라고 해갖고 요걸 중간에 가볍게 끼워 넣은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도 경찰 조사를 2번씩 받았잖아요. 저도 2번 받아봤잖아요. 이렇게 저는. 뭐 이제 시제가 불과하지. 예. 그러니까 2군데 경찰서에서 다 이제 다른 경찰관님한테 받아봤거든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경찰분들은 다 상식적이고. 이런 신문 같은 이런 유도 신문 같은 거 한 사람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뭐 몇 번 안 받아서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되게 상식적이고. 맞아요. 예, 네. 그쵸. 네, 되게 그냥 딱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수적인 것만 물어보고 빨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이제 그런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 거야. 이봐 이런 거 고위 공직자 명예에 치명적인지 물어보는 거야. 뭐라는 거지? 아니 그 고위 공직자는 없는 사람이라며 거기 없다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진구 기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고위 공직자라고 지칭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조사한 적 있냐?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럼 나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아니 얘기했지.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말해줄 수 없다는 또 뭡니까? 안 했네. 이거 결론은 쉬워요. 그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알리바이 하나 던지면 되는 거거든. 여기 있죠. 박대웅 기자가 한동훈 장관 조사했냐? 그러니까 수사 정보라 말할 수 없다. 아니 한동훈이 만약에 진짜 그날에 어디 있었다 이세창처럼 가짜 뭐 통화 기록이라도 내면 끝인 거잖아 사실. 근데 아예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조사도 안 하고 있어. 방치도 안 얼마나 하고 쉬워. 있는데. 혹시 그날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이 자식들 싹 잡아넣을게요. 근데 그건 묻지 말고 어떻게든 엮어보란 말이야. 이거는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계속 잊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이 첼리스트하고 이세창하고 그 시간대를 빼갖고 얘네들이 모텔 간 것까지 다 추적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모텔 CCTV까지 확보를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조사 과정 중에 반드시 있었을 첼리스트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
핸드폰 다 줬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다 받아갖고 포렌식 했기 때문에 자, 이세창은 모르겠어. 걔는 10시 전에 뭐 영등포 있었느니 어쨌느니 그랬으니까. 근데 10시 이후에는 그것도 없거든? 더 웃기는 건 이 첼리스트 그 당사자가 그날 시간대별로 어디 있었는지만 까면 그 보도가 아예 알리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도가 아예 안 나오고 경찰이 또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박대영 기자한테 첼리스트는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하니까 박대영 기자가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거짓말하고 하던가? 하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딴 거 다 깔 필요 없다니까. 뭐 이세창은 휴대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남의 걸 갖다 낼 수도 있지만 첼리스트는 딸랑 휴대폰 하나예요. 아니 있다고 해도 자기가 다 냈다고 했고 그 변호사도 그거 포렌식 하라고 그냥 맡겨놓고 자기 참관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시간 기록만 보면 얘가 동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찍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확보를 해놓고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첼리스트가 그 시간대에 첨당동 근처에 아무튼 어딘가에 술집에 지대가 얘기하는 거야. 경찰이 주장하는 거랑 우리가 하고 2호랑은 위치가 다른 거지만 아무튼 어찌됐거나 어느 한쪽에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만 확인하면 끝난단 말이야. 2호 주변에도 분명히 CCTV를 확인을 했단 말이야. 2호 자체 주변 건물에 있는 CCTV를 확보를 했는데 포렌식을 해봤는데 안 나왔다는 거야. 시간이 오래돼갖고. 근데 민간 전문가들 말로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시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1년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한테서 다시 할 테니까 그걸 줘봐라. 못 준다는 거란 말이지. 이세창하고 첼리스트가 CCTV 모텔가 CCTV도 찾았는데 이거 하나를 못 찾아? 아이고 첼리스트가 어디 있는지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놓고도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23일, 24일, 11월 23일, 24일을 주기로 해갖고 어느 날짜에 말을 바꿨는가를 갖고 경찰하고 더 탐사하고의 논지가 좀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탐사는 처음에는 공익제보도 하려고 했었고 우리 쪽에 진술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바꿨다는 거고 경찰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화를 찾으면 돼. 그 통화에 관련된 내용이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경찰이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 폰에 있는 게 제보자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권익위에 권익위에다가 그러면 공수처로 이첩해달라. 이거를 공익제보를 해주고 공수처로 이첩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를 갖다가 제보자 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친 제보자도 어찌됐거나 이 사건에 대한 청담동 게이트에 대한 사건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린 증인이잖아요. 공익제보 신청을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전현희 위원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더라고. 그렇지. 권익위가. 그래서 이렇게 전현희 위원을 못 사귀고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권익위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자 요건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래서 공수처로 수사를 넘겨버리면 그렇죠. 수사를 넘겨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협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현희 의원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거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 땅땅 때려주시고 임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뭐 밑에 혼자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게 보니까 아니니까. 뭐 여기 누구야 김태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그 하는 일도 아닌데 고충 처리인가 뭐 그거 하는데 여기에다가 막 언론에 떠들고 이러니까 언론에서는 또 막 전현희가 뭐 한다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벌을 하는 거, 이게 무혐의로 이걸 돌리든지 경찰 입장에서는 더 탐사를. 더 탐사를 무혐의로 종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소를 때려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더 탐사는 기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재판 가야 네.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아. 그 증거에 관한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반문 내지는 뭐 반대 포렌식이나 이런 자료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자라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정을 못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10월 24일 보도거든요? 지금 몇 달이 지났어? 1년이 다 돼가요, 이제. 그럼 10월. 8개월이 돼가는데도 4개월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한동훈 장관이 자기 뭐 가발을 안 걸었지만 어쨌든 뭐 모든 걸 걸겠다 뭐 이렇게 모든 걸 걸겠다고 했나? 자리를 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던지고 태영호 지역구를 훔치러 가는 순간 바로 이게 다음 기소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VIP가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다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천공은 명예훼손 그 관련해서 경찰 수사 받은 거 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천공 네. 나왔지. 천공은 빠져나왔는데 한동훈이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가 안 좋다는 썰이 막 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좋죠. 너는 내 보디가드라고 데려다 앉혀놨는데 왜 네가 네 정치를 하려고 하니? 그리고 라는 아무도 거거든. 못 잡아줬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그리고 도대체 그동안 이재명 그렇게 잡아넣으라고 문재인 그렇게 잡아넣으라고 내가 뭐 딴 거 시켰니? 그 2개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못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러면은 뒤에서 들은 얘기 썰을 좀 풀어볼까요? 네. 관련해서 썰이니까. 썰이니까 썰이니까 들은 얘기야.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누군지는 찾지 마요. 검찰 내부에서 예. 못 찾을 거야. 찾을 수 없을 거야. 근데 들었어요. 검찰 내부 얘기예요. 일단 한동훈은 검찰 내부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내부에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특수통들은 야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자 대한민국 이 생각이 맞대요. 근데 대다수 검사들은 야 이거 우리 정권 바뀌면 검찰이 해체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 실업자 되겠구나. 그리고 대다수 그리고 뭐 정말 평범한 검사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라고 계속 난리를 치는 애들이 특수통 애들 그 그룹 한 세력 몇 명? 애들은 지금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대요. 한동훈이 김건희나 윤석열하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는 나도 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했대요. 그거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가 대권에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고 이제 검찰 조직을 자기 대권 만들기에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려고 보니까 앞에 윤석열을 쳐야 돼. 왜냐하면 윤석열 때문에 검찰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빨리 윤석열을 좀 쳐야 되는데 윤석열 자체를 칠 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 김건희를 걸어서 쳐야 되는 거야. 김건희와 처가 쪽을. 그런데 김건희가 그걸 알고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래서 대권의 꿈을 꾸는 거래요. 뭐 몇 명이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계속 대중 앞에 나오는 거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대요. 한동훈은 사석에서 윤석열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닌대요. 헐. 어마무시하게 윤석열 욕을 엄청나게 하고 이미 이쪽에서는 저쪽을 쳐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 라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사이에 계속 얼굴을 드러내서 본인이 대권 그러니까 왜 안 그러면 한동훈이가 잡으면 자기를 칠 걸 아니까 또는 한동훈
한동훈이 자기를 쳐서 자기가 대권의 꿈을 꾸는 걸 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대권의 꿈을 꾸는 상황이고, 김건희와 천공의 관계는 처음에는 천공을 김건희와 윤석열이 다 믿었던 게 맞대요. 맞는데 김건희가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얘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영악한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딱 처음에는 천공한테 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내가 신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뭘 좀 볼 줄 안다. 그래서 윤석열을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은 김건희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김건희의 마리오네트로 살고 있대요. 이상 제가 들은 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한동훈 이런 말 했거든요. 오염수 방류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현실 국제 정치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윤석열 까는 거잖아. 그렇죠. 와, 왜냐하면 지정치를 해야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는 여야가 어떤 놈이라도 쉴드 치는 순간 날아가는 거거든. 그렇지. 표가. 이거 쉴드 못 그러니까 치는 거. 한동훈이가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이나 원희룡이 같은 애들은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윤석열처럼 밀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살짝 던지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반대했어. 뭐 이런 뉘앙스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지.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정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걸 써주는 언론들은 한동훈 옆에 쪽으로 선 거예요. 붙은 거지.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대통령처럼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 세력하고 계속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는 또 하나의 세력이니까 김건희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들이 분열된 것도 있지만 얘네들 둘이서 같이 설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나마 정상적이거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총선 직전에 가면 국짐의 분열을 불러올 가장 큰 불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경정권의 3대 축은 검찰 권력, 그리고 김행장 권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잡신들, 온갖 종교나 이 잡신들하고 엮어져 있는 이른바 그 제3의 세력들인 거거든. 네. 근데 각 계파의 수장들이 이제 각자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서로 칼질은 안 할 수가 없거든. 옛날에는 톡을 500번씩 하고 이러던 사이지만 300번 넘게. 300번 넘게 하던 사이지만 지금은 이제 얼굴 보면 서로 멱살 잡아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된 거고, 한동훈도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난 더 이상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걸 빨리 털어버리고 튀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튀어서 나갈 때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걸릴 수 있는 게 청담동 게이트고 그거 이후가 이태원 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따져놓고 보면 청담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마약 수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연루가 돼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한동훈이는 이 고리를 못 꺾으면 정치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에서 나가려니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워낙 기수 파괴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오더라도 한동훈이 내려오는 순간 당연히 검찰총장은 같이 바뀌겠죠. 같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바로 일종의 정부 관련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정원 안에서도 지금 인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기가 어디로 가지? 아니, 국정원 사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안 다뤘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국정원 안에 1급 국장, 그러니까 각자 자기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27명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까져버린 거야. 이게 국가 기밀이었거든요. 무슨 파트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일단 까져버린 거고, 그 사람들 중에 서로 자리를 안 치려고 하다가, 그 중에 국내 방첩을, 그러니까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쪽 라인을 부활을 시켰는데, 그쪽에 앉힌, 그래서 윤석열이가 앉혀놓은 애들이 실제로 윤석열 일가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 있는 애들이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윤석열 처가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탐문하고 다닌다라는 내부 정보가 올라가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지명했던 애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를 했냐면 지금 미국하고 계속 뭐가 엇갈리게 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지부에 나가 있는 그 현지에 있는 그 주재 국장들을 전부 불러들였대. 1명이란 말도 있고 3명이란 말도 있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연결돼 있었던 정보 첩보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가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보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조작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민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 교민들에 대한 관리나 투표 관리, 그에 대한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즉 미스 USA 같은 그 단체를 못 막았다는 이유로 미국에 있던 멀쩡한 정보 라인들을 이번에 경질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국정원에 있는 이른바 1급이나 지금 3급까지 하면 350명이 지금 그 보직이 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국정원이 절대 지금 있는 정권을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국정원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블랙과 화이트를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요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서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와갖고 지 마음대로 다 뒤집어 놓고 검사 새끼 앉혀갖고 인사관리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통적으로 국정원 안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뭐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던 이 세력들은 지금 이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렇게 계속 지지율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디서 어떤 정보가 터져 나와갖고 윤석열이를 끌어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 뭐 할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야. 결국은 또 이번에 수능 건드려갖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10% 이상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그대로 강행하고 수능하게 되면 그때는 단단입니다. 이제 20% 빠져버리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되면 너무 일찍 얘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물러나도 되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뿌리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썩어서 안에 고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때 칼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 갖고 전애들의 이기적인 습성, 기득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들이 하나하나씩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탐사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뭘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